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특히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는데 아무래도 이번 회담이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원장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본이야 지금 IAEA로부터 보고서도 받았고 또 이번 여름에 방류를 사실상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다가 동의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습니다만 국민의 건강과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겠다고 했으니까. 기시다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고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하실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류가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류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과정 관리라든가 객관적 검증이라든가 감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IAEA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정부도 전문가를 파견해서 참여해서 감시 활동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신다든가 그런 요구들을 할 걸로 봅니다. 네, 의장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시겠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30년 동안 우리의 안전을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자리, 책임지는 상황, 그것에 대한 결정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거기에 걸맞게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고 우리 국익에 걸맞고 우리 국민들의 지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정상회담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안 될 것 같다 다른 얘기를 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꼭 세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30년에 걸쳐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동안 원전이 사고가 난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방류를 해본 거는 처음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한 발 한 발 또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본이 결정한 지금의 스케줄대로 계속 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좀 더 많은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 방류 투기를 일단 잠정 보류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양국이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이 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해본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해양 방류밖에 다른 대안은 없느냐, 안전하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양국이 다 논의해 볼 수 있고 국제사회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국민들의 우려사항,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계속해서 IAEA의 최종 보고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딱 잘라서 수입하지 않겠다고 그랬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때까지 거의 무기한의 그 기간을 열어두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걸 또 테이블에 올리겠지만 이미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했고 정부가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때는 추후의 양보도 없을 거다. 우리 정부, 우리 국민, 우리나라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측에서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러면 우리가 WTO에서 승소했을 때의 논리, 그 논리가 붕괴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적 위험성을 저희들이 설득해서 WTO 2심에서 승소해가지고 지금 수산물 수입이 중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금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잠재적 위험성이 없다라고 우리 정부가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는데 왜 수산물을 수입 못하느냐 이런 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밀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이번에 방한한 그로시 총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산물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지금 계속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일본도 그렇고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불대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있을지 국민들은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등했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도 분명히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계속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에 출국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렀는데 국내 언론들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고 유국희 원안 위원장 또 박진 외교부 장관 이어서 민주당과의 면담도 가졌습니다. 그로시 총장이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고 있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 뭐 충분한 설명을 내놨다고 보십니까? 모두 그렇게 박한 평가를 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한 거 아니냐. 왜 국내 언론도 우호적인 언론만 만나고 왜 기자회견도 하지 않느냐.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 했던 기자회견을 왜 우리나라에 와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냐. 설득하러 오기로 했다고 하면 사실 그대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도망 다니느냐. 이런 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거여서 매우 안타깝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련된 IAEA의 그 책임성 있는 발언들이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나가고 우리는 책임 없고 일본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네.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더 증폭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그 IAEA의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히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안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자극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IAEA 사무총장이라는 그 자리는 네.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2년에 걸친 검정 TF의 결과물하고 그다음에 4개국의 연구기관들과 했던 교차 검증의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러 온 것이지 정치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공항에서 입국할 때부터 시위대가 붙어가지고 2박 3일 내내 따라다니면서 뭐 심지어는 어떤 시위대 멤버들은 당신 일본으로부터 돈 받았지 뭐 이런 식의 낯뜨거운 짓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국내 뭐 언론 몇 군데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 민주당 그 오염수 TF 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TF 만나서 경청하는 자세라도 보인 게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봐요. 그 말할 기회, 객관적으로 무슨 발표를 할 기회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인격 모독하고 국제적인 검증기구를 못 믿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정도는 아니었어도 권위 있는 국제적 검증기관의 과학적 결과가 이번 이 방안을 통해서 전달됨으로 해서 네. 국민들에게 어떤 과학적 노력이 부각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1년 7월부터 해서 검정 TF가 IAEA에 만들어졌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방류 반대하는 중국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었고요. 프랑스, 스위스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분담금을 일본보다 2배를 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IAEA 분담금 많이 내는 나라의 전문가도 들어가서 합의한 내용을 왜 이걸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저는 건 못마땅합니다, 진짜로. 네. 그렇지도 않고요. 네. 이런 가운데 그로시 총장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염수가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냐는 질문에 나도 마실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는 북핵을 더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이 부분을 놓고 왜 IAEA 사무총장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번에 오염수 특위하고 만났을 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중립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 편향이라고 얘기했고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IAEA 검증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으면 왜 그렇지 않은지를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는 게 맞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부실하다면 보고서에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 왜 부실한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일본 편향이라면 어떤 내용이 일본 편향으로 비춰졌는지 하는 과학적 데이터라든가 입장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 핵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이고요. 우리는 핵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에 핵을 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핵 폐수라고까지 공격을 했는데 이 문제를 그럼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거론한 적이나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로시 사무총장 입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성찰하는 자세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로시 총장이 스스로 이 자기의 말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핵 문제 말씀하셨던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지금 오염수 문제 얘기하면서 북핵 문제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용어로 하면 생뚱맞는 얘기죠. 자기가 그 궁지에 몰리니까 이상하게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과학입니까? 정치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계속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귀를 닫으시니까 그 얘기 안 들리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장기전에 걸쳐서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 번도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논의해 본 적이 없고 조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안전성 문제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그리고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시설에서 거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런 과학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 괴담이다.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만 계속 하시니 민주당의 얘기, 국민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0년 후를 얘기하고 60년 후를 얘기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단기간에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냉철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신뢰성 있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기관의 말이 100% 신뢰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께 다 보여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을 고민하는 것은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를 내놓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주장을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과문했다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학을 갖다가 정치로 대응하고 과학을 괴담으로 대응하니까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선언적으로 30년 뒤까지 어떻게 장담하느냐 하는 얘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세슘이나 스트론튬 검증하는 부분에서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과학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자들 중에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시는 과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 정치를 과학이라고 말로 바꾸십니까? 그건 아니죠. 과학자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요. 한 번 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오염수에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3년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가장 핵심은 제가 국정에 참여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마는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를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투명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많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부 여당입니다. 그 정부 여당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 시찰 가서 받은 자료, 이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투명하게 제공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국회를 통해서 청문회를 빨리빨리 개최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렸다면 국민들이 이만큼 불안해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자세에서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코로나와 지금 오염수의 큰 두 정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부의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2021년 4월 이후에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은 그러면 뭘 했습니까? 아무 점검도 안 하고 일본 해양 오염수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 그랬을 때 손 놓고 있었고요. 11개국 전문가 보낼 때 박김홍석 연구원 보내면서 우리도 객관적으로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얻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과학적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지금 1년 몇 개월 전에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여당으로서 그걸 다 말씀하신 정보를 투명성 있게 공개를 했어야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권 바뀌자마자 말을 바꾸는 게 그게 말하자면 과학에 근거한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계속적으로 저 말씀을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들이 계속 사실이지 말씀하셔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모임인 사의제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 국민들에게 안전에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부터 저희들은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갖춰져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IAEA가 하면 다 찬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고요. 당시 외무부 제가 장관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정의용 장관이 했던 발언을 제가 정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보겠습니다.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께서도 뜨거운 토론을 진행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 정치권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종점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 이것이 김건희 로드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원안의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 소유의 땅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셀프 특혜 의혹이 아니냐 이런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뭐 하다가 김건희 여사 것만 나오면 기성전 김건희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냥 정쟁이 아니라 이건 괴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양평을 잘 알아요. 한 3년 정도 거의 매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그 가족 선산이 강하 IC를 통해서 강상 JCT로 들어갈 경우에 그 인근에 있다는 겁니다. 갈림목 부근에. 근데 JCT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산이 거기 있더라도 그게 그 지역의 땅값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고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림목에 있으니까 이거 특혜유혹해서 원희룡 장관이 그거 다 붙여갖고 갑자기 안을 바꾼 게 아니냐. 이게 괴담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정협의회에서 2년 전에요. 그 노선 바꾸면서 강화 IC 만들자고 얘기한 것을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니까 민주당의 지금 반응이 뭡니까? 강화 IC 만들자고 한 거는 맞는데 그 JCT는 그대로 두자는 거였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이게 완전히 노선이 휘입니다. 지금 원안대로 가면 양서면에 있는 JCT는요. 양평 국민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외지예요. 근데 그거를 휘어서 L자형으로 해서 원안대로 해서 붙이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양평 군수 정동균 일가가 이익을 봅니다. 그게 14필지 3천여 평의 자기 땅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기성전 김건희 하다가 자가당착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 대치게 당합니다. 국민들의 불만 여론에 나중에 심판받을 겁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가지고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이게 괴담 수준, 정쟁 수준으로 가져가는 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네. 지금이라도 성찰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시면 되죠. 아니 강섬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점이 바뀌었으면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나서 2021년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는데 아이고 올해 갑자기 지금 종점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왜 바뀌었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시면 됩니다. 괴담이고 뭐고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왜 바뀌었는지 1조 7천억에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법정 검토 단계를 거쳤고 그 거친 것이 아니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되지 왜 그거는 무슨 괴담이나 이렇게 자꾸 정쟁 때 하시는 아니요. 그런 프레임에 관련된 단어를 계속 쓰시는지 부의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제가 투명성이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세 개 안 알겠습니다. 중에서 어떤 안으로 간다고 국토부에서 결정한 적이 없어요. 결정을 위한 최종의 단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걸고 나오니까 사업 중지로 간 겁니다. 그리고 예타를 거친 이후에도 그 사업 노선이 변경되거나 공사 비용이 올라간 경우는 1999년 이후에 28개 중에서 14개나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잡아가지고 갑자기 국토부가 무슨 정치적 흥정거리로 뭘 한 것처럼 몰고 갑니까? 지금 투명한 공개와 논쟁을 방해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세 개 안 중에서 이 안으로 간다고 국토부가 결정한 적 없어요. 5월 달에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5월 달에 국토부가 밝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내용 중에 강상면으로 종점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국토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요, 국토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국토부가 이번 5월 달에 전략 영향 평가를 통해서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 전에 예타에서 밝혔던 종점은 양서면이면 그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마침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작년에 국감을 통해서도 그 관련된 내용들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전호 의원을 통해서. 부의장님, 그래서 세계 안중에서 전략영향평가서에 적반하장이죠.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는 국토부가 마지막의 단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결정안이 지금 언론에 흘러나온 게 아닙니다. 네. 아니고 지금 나온 걸 가지고 민주당이 정책으로서 논쟁을 하고 싶었으면 문제점을 조목조목해서 질의서를 보내든지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을 통해서 이게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물어야 맞는 것이지 김건희 일가의 선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타에서 통과된 노선을 틀었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잠시 쟁점 사안을 다시 짚어보자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예 전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전면 백지화가 아닌 연기다, 사업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업이 다시 재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사과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이런 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국책사업에 1조 7천억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노선을 변경하는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면 그것은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국가적인 결정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꾼다면 종점을 바꾼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를 거치면 되고 그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의견 수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뀌었다. 그걸 가지고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되치기를 당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에서 지난주에 우리도 논의했습니다만 40% 이상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40%를 넘겼다. 이렇게 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30%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리얼미터는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거에 따르는 백지화 선언 이러한 대처의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들은 아니 1조 7천억에 들어가는 사업에 어떻게 장관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저렇게 됐습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야당 총재랑 한판 붙어보자고 이런 표현이나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까? 아니 왜 상관도 없는 대통령 일가를 끌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2년 전에 민주당 지역 당정 협의회에서 주민 여론 다 받아들여갖고 국토부에 건의한 거 아닙니까? 그 건의 내용 중에 강화 IC가 들어간 거고요. 강화 IC를 넣다 보니까 노선을 털 수가 없어서 그걸로 최적의 안을 낸 거고요. 그리고 12만 양평 국민 중에 6만 이상이 그 주변에 삽니다.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 지역에 있고요. 자꾸 무슨 여론 수렴을 안 원희룡 했다고 장관이 하는데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시는데 민주당이 노선 2년 전에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는 얘기는 명백한 팩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화 IC를 설치하고 노선 변경에 대해서 종점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강화 IC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민주당이 전달했다고 그것을 노선 변경과 종점 변경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면 강화 IC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도를 놓고 한 선을 그어보세요. 아니 그러면요. 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사업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물머리 근처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물머리 근처는 워낙 큰 관광지이기 때문에 평일에도 주말에도 많은 이 관광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체증을 없애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맞는지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는데 그러면 목적지가 아니죠. 두물머리가 아니고 강상면으로 가버리면 아니,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아니죠. 문제 아닙니까? 네. 두물머리가 양서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 IC를 만들면 두물머리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을 제가 제대로 보시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재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는 일단 사업이 중단이다. 이것이 전면 백지화가 아닌 중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여론을 수렴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공방을 놓고 무엇보다 이 고속도로 사업을 기다렸던 양평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이 사업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애초에 이게 국도 이용 계획상의 정책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적 논란거리로 불거졌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일각에서 뭐 주민투표를 하자 그러는데 주민투표법상 이거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결정사항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제가 볼 적에는 지역 사정, 국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금 논란의 추이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추진되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25년도 착공은 어려워지겠죠. 시간이 더 늦춰질 거다 네. 전망해 봅니다. 네, 의장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들 대상으로 협박하는 정치를 하다가 지금 되치기를 당한 거죠. 국책 사업이 어떻게 장관 한마디에 그냥 뒤집어질 수 있느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을 좀 바꾸고 있죠. 완전히 백지화한다고 했다가 원희룡 장관도 지금 중지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스스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여론조사도 얘기도 하시고 여당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건 진짜 국가를 아마추어처럼 운영하는 거죠. 1조 7천억 계속 말씀드리지만 1조 7천억 원의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결정할 거면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 왜 필요할 거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정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무마돼 버리는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재고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희룡 장관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 내각에서 그만두고 빨리 나와서 정치를 하십시오. 왜 내각에 있으면서 꼭 정치하는 사람, 이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정치를 하는 용어들을 계속 써가면서 국민들을 협박합니까? 그리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뭐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남자답지 못하고 일국의 장관답지도 못합니다. 네. 정치를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행정을 하실 거면 행정을 하시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될 겁니다. 의장님, 협박이란 말씀을 몇 차례나 쓰시는데요. 그거는 협박은 아니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민주당이 봉쇄. 민주당은 지금 마음이 편하세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편해서 지금 국민의힘에다가 협박이라는 말을 쓰면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라는 걸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찰은 하셔야죠. 원희룡 장관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잘못한 거 지금 없습니까? 편하세요? 네. 물타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이시는데요. 누가 물타기를 이거는 합니까? 처음부터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왜 바뀌었고 그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으시면 되고 누가 그 결정에 개입했는지부터 밝히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정치적인 논쟁거리만 계속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 물어보셨어요? 그 오염수에 이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까지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현안이다 보니까 두 분께서도 아주 뜨거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